안녕하세요, 토리입니다. 오늘은 책 선물을 읽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내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책은 빌과 리즈가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매사가 부정적인 것처럼 보였던 리즈는 자신과는 정반대로 행복해 보였던 빌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겠다고 약속해줘요. 이야기는 소년이 지혜로운 노인이 들려주는 선물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 선물은 뭐가 그리 특별할까?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게 과연 뭘까? 우리는 사실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그 선물이 어떻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 주는지까지도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로 행복하길 바라신다면 왜 그냥 그 선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시지 않나요? 그건 네가 스스로 찾아야 해. 오직 너 자신만이 그걸 발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10대를 지나 청년으로 성장하는 동안 젊은이는 인터넷이나 신문, 잡지, 책 등 주변에서 그 선물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이는 너무 지치고 낙심해서 그 일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좀처럼 지각하는 일도 없었고 날마다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처리했다고 여겨왔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싶었고 승진을 하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았습니다. 후에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승진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도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젊은이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직장과 일상생활 모두 도저히 만족할 수가 없어서 노인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현재의 순간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지금이다. 그는 노인에게 선물에 관해서 얘기를 듣고 난 후에 현재 속에서 존재할 때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무엇이든 자신이 하는 것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현재 속에서 존재할 때 행복과 성공의 기분을 만끽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도 간단하고 이렇게도 빨리 효과를 나타내다니 정말 놀랍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현재 이 순간 옳은 것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더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활력과 자신감을 얻어 그런 것도 처리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지금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노인으로부터 배운 값진 교훈들을 메모해 와서 현 직장에서 하나씩 적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직장에서 승진하지는 못했더라도 잘 정비된 조직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지금 중요한 것에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하였고 일 하나를 시작으로 업무를 진전시킨 다음 그것을 통해 활력과 자신감을 얻어야 다음번 업무에서도 성공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현재 속에서 산다는 건 정말 좋은 거로구나. 주위 사람들에게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열정과 집중력이었습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태도가 달라지자 직장 생활과 인생도 좋아지기 시작했으며 인생이 더 즐겁고 더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로소 현재를 사는 법을 알았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사가 지시한 업무를 동료와 함께 처리하고 있을 때 동료는 거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그는 일을 혼자서 도맡아서 하게 되었고 결국 그 일은 마감 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업무였어서 상사는 실망감을 드러내게 되었고 그는 다시 한번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쓰라림을 아는 채로 노인을 다시 한번 찾아가게 됩니다. 과거에서 배움을 얻지 못하면 과거를 보내기는 쉽지 않다. 배움을 얻고 과거를 보내는 순간 우리의 현재는 더 나아진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하지만 과거에서 배울 수는 있습니다.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고 더 즐겁게 현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직장에 복귀해서도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몰입하기 위해 애를 썼고 과거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후에 몇 주일 동안 그는 그동안 배운 내용을 적절히 응용하면서 점점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기 시작하였고 그는 마침내 원하던 승진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과 비례해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감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아직 일정표 짜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얼마 안 가서 몇몇 업무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게 됩니다. 좌절감 속에서 다시 한번 노인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찾아뵙게 됩니다. 미래 계획이 철저하면 걱정과 불안을 줄일 수 있지. 성공적인 미래를 향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일세. 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왜 그것을 하는지도 알게 돼. 미래 계획을 세움으로써 현재에 더 몰입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노인은 젊은이에게 멋진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림을 그리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계획을 지금 이 순간 행동으로 옮기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인의 말을 깊이 새기면서 젊은이는 더 큰 활력과 방향 감각을 얻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 현재를 더 효과적으로 살면서 더 많은 업적을 달성하며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였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감을 느꼈고 자신의 삶을 훨씬 더 잘 통제하게 됩니다. 현재에서 살기, 과거에서 배우기,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기만으로 충분치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소명이 있을 때만 그 모든 것은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삶이란 단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까지도 알아야 하는 것임을 그는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중년이 된 젊은이는 자신이 배운 것을 사용하고 또 사용합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응하면서 그것을 점점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승진도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장이 되었고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함께 있으며 생동감을 느꼈습니다. 사적인 생활에서도 그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가꾸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그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만큼 사랑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소중한 선물을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좋아했고 배움을 얻어 즐거운 삶을 누렸습니다. 자네는 충분히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충분히 많은 것을 갖고 있다네. 그리고 충분히 성장했어. 어떤 사람들은 젊었을 때 소중한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중년이 되어 그것을 받지. 어떤 사람들은 노인이 되어서야 그것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내 받지 못하고 만다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